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과 함께 반도체주들의 강세의 힘을 입으면서 양시장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중에서도 코스피 지수는 1%대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코스닥 지수는 4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상승 마감에 성공했는데요. 이 안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장도 힌트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한 종목들입니다. LG전자, LG이노텍, SK이노베이션, 삼성 SDI와 포스코퓨처엠 이렇게 5가지 종목들이 올라왔는데요. 우선 LG그룹주들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LG전자가 10.83% 올랐고요. LG이노텍도 6.75% 오르며 30만 8,500원의 종가를 만들어내는 모습이었고요. 또 SK이노베이션도 4.98% 오른 19만 1,9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3가지 종목은 추후에 특징주에 넘어가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일 시장에서는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퓨처엠 같은 2차 전지 주들까지도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전일 시장에서는 그동안 부진했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셋업체 중에서는 삼성 SDI, 양극재 관련해서는 포스코퓨처엠이 대표적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하나증권 연구위원은 30일 산업분석 리포트를 통해 이 셀메이커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한다며 자신의 의견을 밝혔고요. 또 양극재 3사에 대한 중장기 관점의 매수 전략이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 대표 세일 3사는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LG화학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삼성 SDI가 3.61%로 가장 강한 탄력을 받아 나갔고요. 또 양극재 관련해서는 포스코퓨처엠이 5.4% 오른 34만 1,500원의 종가를 만들어내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일 시장에서는 LG그룹주들 일제히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개별적인 호재 소식을 한 가지씩 안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LG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LG전자는 외국인의 소진율이 30% 가까이 됩니다. 29.36% 차지를 하고 있고요. 전일 시장에서는 10.83% 오른 12만 4,9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LG전자는 2년 4개월 만에 최대 폭의 상승폭을 그려나가며 시장을 놀라게 했는데요. 이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중인 전장사업부의 가치가 2년 동안에는 현재 수준의 2배 가까이 되는 10조 원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LG전자는 1년 1개월 만에 시가총액 20조 원도 탈환을 했고요. 전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11%가량 오르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하나증권과 증권가 분석가들은 2차 전지 관련 사업인 마그나 합작법인의 실적 기여도가 2025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이를 반영한 전장사업부의 가치는 9조 9천억 원으로 현재보다 2배가량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LG전자의 밸류에이션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권유까지 이어지면서 LG전자가 굉장히 오랜만에 강한 탄력을 받아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LG이노텍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LG이노텍은 아이폰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안고서 전일 시장에서 6.75% 올랐고요. 종가는 30만 8,5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기관은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LG이노텍을 2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은 장중에 연고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하반기에 출시될 아이폰 15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반영이 된 영향이었고요. 메리츠증권은 지난 25일 올해 상반기 아이폰 14 이연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1월부터 3월간의 아이폰 14의 판매량은 3,958만 대로 전년 1월에서 3월까지 아이폰 13 대비 오히려 12.6% 감소했다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이폰 14의 이연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고요. 또 앞으로 출시될 아이폰 15의 수혜 기대감까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LG이노텍을 향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LG이노텍도 6% 넘는 탄력을 받아 나갔습니다. 네, 다음으로 SK이노베이션 살펴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그린 산업에 대한 호 전망에 힘을 입으면서 어제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5% 가까이 되는 4.98%의 상승률을 나타내며 19만 1,9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외국인의 소진율이 상당합니다. 24.34%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교토 의정서 발효에 따른 정책 효과로 글로벌 그린 산업이 2000년 초반부터 본격적인 성장 초기에 진입을 했는데 2022년에는 그린 산업 역사를 다시 쓰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은 이후에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입법과 함께 IRA의 구매 보조금 입법화, EPA의 연비 규제 행정명령 확정으로 중장기 성장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2차 전지, 배터리, 그린 산업, 그리고 친환경 정책이라는 여러 가지 키워드를 안고 있는 만큼 SK이노베이션의 주가도 4.98% 강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함께 매수를 했던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금액 기준입니다. 보시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넥스틴과 SM, 위메이드가 올라와 있는데요. 우선 레인보우 로보틱스, SM, 위메이드는 개별적인 호재 소식이 있기 때문에 특징주로 넘어가서 자세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전일 시장에서도 반도체주들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있고요. 넥스틴도 9.54% 올랐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최근 엔비디아 훈풍에 올라타면서 지속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인데 전일 시장에서도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내며 14.71% 오른 69,2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전일 시장 시스템 반도체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오른 가운데 이렇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관심을 받았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또 넥스틴은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로 부각을 받으며 9.54% 오른 73,50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특징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시장에서 로봇주들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호재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로봇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일제히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해외의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가 사족 보행 로봇을 한국에서 본격 생산한다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뛰어 올랐고요. 로봇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로봇주들 일제히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94% 오른 105,5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삼성전자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죠.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는 로봇 기업으로 주목을 받은 가운데 전일 시장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M인데요. 최근 엔터주들을 향한 관심이 뜨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SM도 4.39% 오른 109,4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SM뿐만 아니라 국내 대형 엔터주들의 주가가 어제는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엔터테인먼트 종목들의 주가가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인기 확대 효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이 글로벌 레코딩 음반 시장의 성장과 지적재산권과 플랫폼 등도 기업 가치를 높이고 있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엔터주들이 각광을 받게 되면서 제2의 에코프로 그룹주다 이러한 평가까지 받고 있는데요. 다만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주의를 해야 한다는 점도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SM에 대한 평가도 나쁘지가 않은데 대표적으로 유안타 증권에서는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따라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12만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 본격적인 변화의 시작은 올해 2분기부터라고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위메이드 보겠습니다. 위메이드가 대작 MMORPG 게임인 나이트크로우의 개발사인 매드엔진에 3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투자를 통해 위메이드는 매드엔진의 지분 5%를 추가로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 위메이드 투자 철학급 S급 개발사와 동반 성장을 위한 가치 투자의 일환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인기 게임사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다시 한번 높아졌고요. 4.65% 오른 47,30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특징 또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장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특징주는 또 어떤 게 있을지 오늘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시장 수급 특징 분석해봤는데요. 오늘 시장 주목하고 계신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LG에너텍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로 거의 40만 원 근처까지도 잡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역시 항상 LG에너텍 얘기하면은 아이폰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 15번째 이 스펙에 대한 향상 부분에 있어서 이 LG에너텍의 어떤 광학 솔루션, 이게 부품에 대한 그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는 시기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을 봤을 때도 역시 이 하반기 때에 이 아이폰 출시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올해 한 2분기 때가 실적이 가장 낮은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ASP 상승도 있고, 그리고 이 매출 개선이 좀 되는 시점이 이 3분기, 4분기 넘어가는 그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폴리디움 액추에이터 내재와 또 이제 기판 소재 쪽에서의 수익성에 대한 개선 부분을 지금 하반기 실적 추정치로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역시 아이폰 쪽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중저가와 반대로 이 어떤 프리미엄 시장 쪽에서는 이 아이폰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좀 높죠. 우선 2019년, 그러니까 3, 4년 전만 하더라도 50%가 이 프리미엄 시장 쪽에서 안 됐지만은 이 작년에는 60%까지 시장 점유율이 끌어올린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역시 스마트폰 전체적인 산업의 성장이 어떻게 보면은 상승폭이 제한돼 있죠. 하지만은 이 고가상의 스펙에 대한 이 수요 부분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 애플의 이 아이폰 시장 점유율과 함께 LG에너텍의 어떤 실적에 대한 성장 부분도 같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떤 스마트폰이 단순 어떤 기능보다도 이제는 이제 동영상이나 그리고 편집, 어떤 스마트폰의 주요 기능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 폰에 대한 이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면서 LG에너텍의 수요는 계속 예상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LG이노텍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아이폰의 신규 출시로 인해서 실적이 더욱더 좋아진다라는 점까지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순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은 피로킵스고요. RF세미까지 지금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HB테크놀로지도 9.35%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한농화성, 크리스탈 신소재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는 OLED 관련주들 일부가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HB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잠시 뒤에 특징주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피롭틱스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피롭틱스는 장 마감 이후에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630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투심이 몰렸는데요. 그 소식에 9.97% 상승하면서 11,2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규모는 최근 매출액 대비 20%에 해당되는 큰 규모라고 하고요. 그런 만큼 시간외에서 투심이 강하게 몰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OLED 관련주더라도 지금 HB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와 관련된 소식에 시간외에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잠시 뒤에 특징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RF세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RF세미의 특별한 상승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RF세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일이 5월 30일인 어제였는데요. 해외은행의 이체 지연으로 인해서 2주 뒤인 6월 13일로 연기되었다는 점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RF세미는 9.75% 오르면서 21,9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넘어가서 한농화성은 7.45% 상승하면서 19,61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한농화성은
한농화성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이 같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인 이수화학이 오늘 분할 이후에 처음으로 거래가 재개가 되는데요. 그런 만큼 이수화학의 주가의 급등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인 한농화성이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다는 점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크리스탈 신소재 어제 7.28% 시간외에서 오르면서 3,61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본장에서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지난 1분기에 80% 가까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라고 밝혔고요. 매출액도 전년 동기보다 28% 넘게 급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호실적에 본장에서도 15%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7.28% 추가로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넘어가서 특징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로는 OLED 관련주인 HB 테크놀로지의 상승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장 마감 직전에 현대차의 제네시스에 삼성의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된다, 이런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대표 차량에 삼성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는 것은 최초인데요. 그동안 간헐적으로만 이루어지던 양사의 협력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몰리면서 어제 OLED 관련주들 지금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지금 보이는 필옵틱스뿐만 아니라 HB 테크놀로지까지 양사가 지금 다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보이는 종목들 외에도 신도기현, HB 솔루션, ICD, 야스, 인베니아, 그리고 SNU, 프로이천, AP 시스템, 선익 시스템, 덕산, 테크오피아까지 다수의 기업들이 관련주로 묶이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일제히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까지 살펴봤고요. 넘어가서 시간외에서 약세를 보였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보 마크네틱, 그리고 LVMC홀딩스, 삼성제약, 상신전자, 한진칼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전일장 시간외에서 하락했던 종목들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장 마감 이후에 1분기 분기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서 어닝 쇼크를 기록한 종목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보 마크네틱, LVMC홀딩스가 해당 종목이고요. 뿐만 아니라 삼성제약, 뿐만 아니라 CKH, 이스타 아시아홀딩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오가닉 티 코스메틱도 분기 보고서에서 어닝 쇼크를 발표하면서 시간외에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보 마크네틱은 8.31% 하락했고요. LVMC홀딩스는 5.08% 하락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삼성제약의 소식도 체크해 보시죠. 이 삼성제약은 젠백스의 소식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 젠백스가 삼성제약에 이어서 글로벌 제약사에도 자사가 개발 중인 알츠하이머법 치료제의 기술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삼성제약의 독점권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제약에는 악재로 판단이 되는 건데요. 그 소식에 삼성제약 3.31% 하락하면서 3,51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상신전자의 특별한 하락 이유는 밝혀지지 못했고요. 상신전자 2.89% 하락하면서 7,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끝으로 한진칼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칼은 정규장에서 미국의 미승인으로 인해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무산될 수 있다, 이런 전망에 산업은행 지분 매각과 경영권 분쟁이 재발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에 급등 마감했던 종목인데요. 하지만 시간외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발현이 되면서 2.67% 하락을 했고요. 한진칼뿐만 아니라 한진칼 우선주도 시간외에서는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본장과는 다른 흐름을 보여줬다는 점까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외에서 하락했던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외 거래에서 살펴볼 만한 또 다른 특징주, 본장에 영향을 줄 만한 특징주가 있을까요? PL 옵틱스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우선 삼성 디스플레이와의 대규모 장비 계약에 대한 공급에 대한 계약이 좀 이슈가 나와주면서 시간으로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실제로 PL 옵틱스에 대한 이 매출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이제 OLED 장비 쪽이 한 36%지만은 이 자회사인 이 필 에너지를 통한 2차 전지 쪽이 한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이제 필 에너지 같은 경우 필 에너지를 통한 2차 전지 쪽에서 수익에 대한 구조도 굉장히 좀 좋은 상태로 좀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납품 얘기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 애플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내년부터 이제 아이패드의 OLED에 대한 탑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많은 수혜주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필 옵티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제 8.6세대 OLED 장비가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지금 나타나주고 있죠. 뭐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OLED 디스플레이 뭐 적용은 어떤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도 이 필 옵틱스가 좀 한 발짝 더 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리고 이제 OLED용 메탈 마스크까지도 좀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필 옵틱스에 대한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이 사업에 대한 다양화 부분은 매출로 그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매출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 장비 쪽, 특히 이제 이 스태킹 장비 모듈 같은 경우가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고 있죠. 지금 이제 노칭까지도 하면서 일체형 장비를 좀 공급하고 있는데,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필 옵틱스의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 여러 두 갈래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필 옵틱스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필옵틱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5월 31일입니다. 그런 만큼 시장에서 오늘은 더 힘을 내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월의 마지막 거래일 저희와 함께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6월의 첫 거래일까지 내일도 함께 맞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